아침에 일어나자마자 AI 비서가 오늘의 일정과 함께 건강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어젯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네요. 오늘 오후 3시 회의는 내일로 미뤄드릴까요? 출근길 자율주행차 안에서는 AI가 준비한 맞춤형 뉴스 브리핑을 듣고 회사에서는 AI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만 하면 됩니다. SF 영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이 불과 3년 안에 현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픈 AI의 GPT 시리즈만 봐도 놀라워요. GPT-3가 2020년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와, 대화가 된다며 신기해했죠. 2년 뒤 GPT-4는 변호사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했어요. 현재 개발 중인 GPT-5는 사람처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로 인한 글로벌 경제 효과가 13조 달러, 우리 돈 일경 7천조 원에 달할 거예요.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AI 업무 도우미를 출시했어요. 이메일을 대신 써주고 회의록을 자동으로 정리하고 엑셀 데이터를 분석해줍니다. 현재는 보조 수준이지만 23년 후에는 훨씬 정교해질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87%가 2027년까지 AI를 핵심 업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32세 마케터 박지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케팅 기획안 하나 만드는데 이틀은 걸렸어요. 지금은 AI한테 브리핑하면 30분 만에 초안이 나와요. 저는 그걸 다듬고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죠. 그런데 여기서 불안감도 생깁니다.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AI로 인해 전 세계 일자리의 18%가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입력, 고객 상담, 단순 회계 업무 같은 반복적인 일들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AI 트레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전문가 같은 직업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은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의료 분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구글의 메드팜2라는 AI는 이미 의사보다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해요. 서울대병원은 AI를 이용한 암 조기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진율이 기존보다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우리는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AI로 1차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AI가 개인의 유전자, 생활습관, 병력을 분석해서 당신에게는 이 약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AI가 환자별 최적의 항암제를 찾아내는 정확도가 90%를 넘는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일률적인 교육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죠. 하지만 AI 튜터는 학생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설명 방식을 조절합니다. 수학을 못하는 학생에게는 더 쉬운 예제부터 잘하는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제공하는 시기예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AI 기반 수학 학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는데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6개월 만에 20% 향상됐다고 해요. 교육부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AI 학습 도우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작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AI는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미드저니로 만든 AI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AI가 작곡한 곡이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죠. 앞으로는 내가 주인공인 영화 만들어줘라고 하면 AI가 몇 분 만에 영상을 제작해 줄 거예요. 26세 웹툰 작가 김민호 씨는 이런 변화에 양가적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AI가 배경이나 채색을 도와주니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AI가 스토리까지 쓰게 되면 제 존재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상생활도 스마트해집니다. 냉장고 안의 재료를 보고 AI가 레시피를 추천하고 옷장을 열면 오늘 날씨와 일정에 맞는 코디를 제안하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든 가전제품에 AI를 탑재하는 올인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모두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동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도 본격화됩니다. 현재 테슬라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 수준인데 2027년이면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거예요. 운전대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은 이동 시간에 일하거나 영화를 보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AI 격차예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연구팀은 AI 활용 능력이 있는 근로자와 없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030년에는 현재의 3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개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건강, 위치, 소비 패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모두 AI에게 노출됩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법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고 한국도 올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자리 대체 문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50대 직장인 이상훈 씨는 회사에서 AI 교육을 받았는데 따라가기 너무 힘들다며 젊은 세대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고도화로 업무, 의료, 교육, 일상 모든 영역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기회와 함께 일자리 대체, AI 격차 같은 도전 과제도 생겨나고 있어요. 셋째, 이 변화에 적응하고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결국 AI가 지배하는 미래가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예요. 기술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 속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AI가 고도화된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